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또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고요. 또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식 등 여러 가지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퇴직 후에 실업급여는 얼마나 또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 등 모두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정부가 내일부터네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제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급여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크게 완화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그 실업급여 수급자는요, 전체 수급 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구직 활동만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대면 활동도 어렵고요. 고용 여건이 악화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가급적 자제해 왔습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 인정을 좀 더 정상화하고요.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서 본연의 재취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 마련을 좀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 활동 횟수를 좀 더 다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매년 받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또는 실업급여를 짧게 4, 5개월 받는 분들보다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장기 수급자 이런 분들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요.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실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 제한도 완화되고 해서 정상적인 활동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4주에 한 번 정도 실업 인정을 받으시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4주에 한 번 정도의 이제 구직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집체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집체 교육으로서 저희가 구직 활동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실업 인정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반 수급자는 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정도의 구직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복 수급자 최근 5년 동안에 3번 이상 받았던 분들 이렇게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뿐만 아니라 집체 교육도 1차만 가능하고 나머지 2차부터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강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수급자 이래서 소정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 이래서 7개월, 8개월, 9개월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5차부터는 4주에 뭐 2회 정도 저희가 구직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8차부터는 매주 하나씩 구직 활동을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이제 권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한다는 것은 우리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벌써 8개월 받는 분들은 그동안에 실업급여를 이제 많이 받아오시고 거의 끝날 가쯤에 돼서 좀 더 재취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직 활동을 좀 강화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대신 장기 수급자 가장 오래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이죠? 지금이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 의하면은 최하 4개월부터 최고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9개월까지 받으려면 근무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연세와 그다음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고용보험을 10년 이상 가입을 하시고 네. 연세가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9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실업급여 받는 그 일수가 좀 더 세분화됐었는데 지금은 좀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120일 받습니다. 4개월 받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서 3년일 경우에는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뭐 50세 이상은 180일. 그다음에 5년 미만일 경우에는 7개월.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는 무조건 8개월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는 똑같습니다. 거의 네. 8개월. 그다음에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270일.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40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1년만 근무하면 4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이하 근무하고 4개월 실업급여 수급하고 또 한 1년 이하 근무하고 4개월 또 실업급여 수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현 그 실업급여 규정에 의하면 그거를 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 다만 이제 향후에는 지금 이제 5년 이내에 뭐 2회, 3회, 4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10%, 20%, 30% 실업급여를 삭감할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지난 10년 동안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9개월 받았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최하 6개월 이상의 근무가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은 주 40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하루는 유급이지만 하루는 무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 달 중에서 보통 4, 5일 정도는 무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보통 한 8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내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돈 받은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는 매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5년에서 10년까지 근무하고 8개월 받는 거 하고 예. 8개월 근무하고 4개월 또 실업급여 받고 한 3년만 해도 12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매년 정도 열심히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게 된다라면 네. 봄에서부터 뭐 한 겨울 초까지 근무하게 되면 8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네.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이렇게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취업 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이라든가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서 맞춤별 재취업 서비스를 전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금 현재도 구직 활동을 거의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쪽에 가서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의사와는 무관하게 너무 구직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해온 곳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거져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할 것도 저희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6월 중순 그동안 1차에서 5차 중 한 번이라도 신청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은 일괄로 200만 원이 지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특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신규 대상자도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급 프리랜서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또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저희가 6월 한 중순께 일괄로 다 2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급여가 올랐거나 뭐 감소했거나 저희가 상관하지 않고 다 일괄로 지원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6월 2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네. 내일까지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대상자일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목표로 한 400명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한 950여 명이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내일까지 하게 되면 한 1,1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4차까지는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다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근데 5차 때 저희가 기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에게도 보험 설계사 등 9개 직장을 저희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5차 때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전에 신청을 했는데 또 어떤 뭐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몰렸고요. 네. 근데 이제 지원 금액이 5차까지만 하더라도 신규는 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네. 이번에 200만 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감소 요건 그다음에 제한이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냥 신청하고 예, 보자. 일단 신청하고 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저희가 네. 5차 때 사실 45%나 부지급률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에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1,100명 이상이 신청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심사를 이제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부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좀 합니다. 예, 그럼 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 특급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50만 원 이상의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요건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달, 11월 달이에요. 그럼 12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안 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20일 이하의 일수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일 이하.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2000년도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2000년도요. 작년이 아닙니다. 200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 번째로는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6개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에 비해서 25% 감소되면 돼요. 그 비교 구간이 언제냐? 작년 3월, 4월, 10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00년 월평균 소득 요 6가지 구간에 비해서 올해 3월 또는 4월입니다. 뭐 하나만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25% 감소가 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몇 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3월 4월입니까?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네. 올해 3월의 소득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예. 뭐 4월에도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3, 4월 또는이니까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6개의 구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작년도 3월, 4월, 10월, 11월. 2001년도 그럼 기준을 해야 그래서 된다는 2021년도요. 2021년. 그다음에 네. 19년도 월평균 소득. 19년도. 또 2000년도 월평균 소득. 이 6가지 중에서 하나 제일 많은 소득을 써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3월, 4월 비교해서 25% 감소만 되면 되는 거죠. 일단 감소가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10월, 11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네. 특급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시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2000년도에 작년이 아닙니다. 네. 2000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야 된다. 세 번째는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구간 대비 25% 감소가 되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신청이 되고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게 되면은 8월 말일 경에 200만 원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신청을 네. 해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이 예. 결과 7월 1일까지면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7월 4일부터 심사를 해서요. 네. 한 달간 심사를 합니다. 7월 4일부터 한 8월 4일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중복 지원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예상으로는 저희가 8월 말일 경에 마지막 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그리고 제6차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옥은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또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예술인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2020년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특수형태 고용 가입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2017년 이제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에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술인에 대해서 먼저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네. 이후에 실업급여 대상도 되셨던 분들이 지금 실업급여 또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년 7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기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그다음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아직 가입이 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킥 서비스라든가 네. 대리운전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이 돼 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요, 말 그대로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획을 통해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돼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한 업체에 소속이 돼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특수 형태의 근로자분들은 노무 제공 계약을 통해서 얻은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일단은 고용보험 적용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적용 대상이었던 이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확대 적용이 되고 자영업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이 7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서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의 그 사회적 법적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4일 날 특수형태 근로자 중 남아있는 분들의 추가 적용 그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배송 기사, 그다음에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차주에 의한 화물 차주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관광 통역 안내사,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요 5개 직종이 아직까지도 특급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 왔습니다만은 네. 이분들도 이제는 다음 달 내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돼서 혹시라도 계약이 끝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34만 명이 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다음- 급여 어느 정도 이상 관계는 없습니까? 예술인들은 50만 원 이상이었는데. 같은 적용입니다. 같은 적용입니까? 그래서 예술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분들은 이제 특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월 평균 보수가 80만 원 이상일 80만 원.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완화 조치했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 또 돌봄 등을 하는 가사 근로자도 2022년 6월 16일부터 이제 노동권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사 근로자들이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먼저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 제가 계약직으로, 예. 7월이면은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예. 1월 달서부터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만두면 그 옛날 있던 것부터 이게 포함이 개월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0년생이요. 60년생이요? 예, 예, 그럼 일단 연세로는 가능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7월 중순께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유급 일수가 180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또 이어나가는 게 있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데 A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B 사업장, 그다음에 C 사업장으로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될 경우는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다 플러스가 됩니다. 3년 이내에?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혹시 일을 하셨지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하신 게 올해까지 다 이어서 플러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급 일수가 최근에 이제 그만두신 날로부터 그러면 7월 중순께 그만두실 텐데요. 그만두신 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에 유급 일수가 180일이 넘고 선생님께서 이제 7월 중순께 스스로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방송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통화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실업급여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은 안흥한의원의 유혁충 한의사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